그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하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그 무슨 가설 검증이 어쩌고 어 구간 추정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그 이제 그 복잡한 부분이에요. 그 구분하고 뭐 이런 거보다 실제 예에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오늘 잠깐 얘기 드리고 다시 저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요 페이지는 어디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끝냈던 구간 추정 그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평균치 검정 이런 그 챕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잠깐만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는 얘기에 조금 바로 앞에 있는 몇 장 앞에 있는 슬라이드인데 요거를 좀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결과 변수가 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루는 변수가 그러니까 저희 말해서 레이시오 스케일의 숫자들이고 그거는 연속적인 숫자고 쉽게 얘기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로 썸머리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숫자가 종속 변수일 때 y 값일 때 그럴 때 분석하는 방법의 제일 기본은 평균치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걸 예로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논문인데 뭐 옛날 논문이라 미안합니다만 내과 학회 잡지 93년도고 이거 옛날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은 뭐냐면은 보면은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 같아 와 정상 환자 두 군을 이렇게 놨고 그 두 군 사이에 토탈 콜레스테롤부터 몇 가지 리피드 배터리 뭐 등등등 측정값 차이가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논문으로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해볼 것도 없이 결국은 토탈 콜레스테롤 뭐 이런 TG 이런 값들은 전부 연속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치로 이렇게 요약되는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평균치가 내가 다루는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평균의 분석에 결국은 평균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근데 어떤 경우에 두 가지 군에서 캐드 환자군에서 정상인군에서 두 집단이 있는데 평균이 두 개 나오면 어떻게 분석하느냐 뭐 이런 아주 심플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이때 이거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만 잠깐 해드릴게요. 똑같은 얘기죠. 그 예제를 이렇게 컴퓨터 뭐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협심증과 대조군 15명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어찌됐건 코로나리 안지오 해가지고 LAD하고 뇌경을 측정했다. 뭐 이런 거네. 그래서 이런 그 두 집단 간의 평균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또 밑에 있는 예제도 비슷한 거죠. 고혈당이 뇌 손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실제 논문들이에요. 옛날에 분석했던. 결국은 뭐냐면은 똑같은 생각인데 그냥 한 번만 다시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모집단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모집단에 관한 얘기고. 내가 갖고 있는 숫자는 요거예요. 표본 두 개. 13명짜리 평균을 봤더니 그 13명짜리 데이터를 이렇게 48이 되고 표준 편차죠. 잘 보세요. 표준 편차예요. 또 한 구는 뭐 이건 남자 폐암 환자, 여자 폐암 환자 이런 거는 말해보 상관없죠. 이 12명의 환자가 있고 52라는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9.39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관심사는 뭐냐면은 요 48이 뽑혀져 왔던 모집단의 평균치 뮤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52라는 평균을 보인 요 값이 뽑혀왔던 모집단의 평균치 뮤2죠. 요 뮤1과 뮤2가 같으냐 다르냐예요. 다르면은 무슨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남자하고 여자는 혹은 치료 방법에 따라 그 효과라는 건 차이가 있다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이가 없다 이렇게 판정할 거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모집단에 관한 이런 건 있는데 요 표본에서 관찰되는 이런 값들의 어떤 분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분포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분포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중심극 하나 이런 어쩌고 돼서 표본 오차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포는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알 수 있는데 그때 그 분포를 표본 평균치들의 분포 혹은 표본 평균치들의 차들의 분포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영어로도 equality of two population means죠. 두 개의 population mean에 관한 가설 검정법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실제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표본 평균치들의 차들의 분포예요. 한 번만 설명을 다시 드리고 그다음부터
복잡해서 얘기 안 할게요. 이 표본 평균치들의 분포를 알기만 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중심극한의 이론인지 뭔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표본을 여러 개 반복 측정하면은 정기 분포를 따른다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를 이론을 정리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정기 분포의 평균치는 이 경우에는 두 모집단의 평균치의 차하고 똑같아요. 뮤1 빼기 뮤2가 되는 거죠. 이런 숫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분산은 분산의 합을 표시해요. 이거는 일반적인 특성들이에요. 그래서 요 놈만 잘 알면 되는데,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다시 뮤1 빼기 뮤2가 될 것이고, 요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니까 표본 오차의 개념이죠. 그죠? 표준 오차의 개념으로 시그마를 n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중심극한 이런 어쩌고 하는 겁니다. 이게 통계의 추론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컨버트가 되고, 그런데 여기서 가설이 들어가게 되죠. 표본 가설검정법에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는데, 모든 통계분석법에는 가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지만 가정이라는 게 있고, 하여튼 가설이 있어야지만 가설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설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가상적으로 모집단의 뮤1과 뮤2는 같다. 그래서 이게 소위 null hypothesis죠. 기무 가설을 만드는 거예요. 빼면은 제로가 된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런 가설화에서 출발을 해보면 이 분포는 어떻게 돼? 평균이 제로가 되죠. 빼니까. 요 놈만 남아있어요. 요 놈만. 요 놈만 알면은 이제 이 분포의 정체를 다 파악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n밖에 몰라요. 시그마는 몰라요. 안 알려줬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경우에 이렇게 경우 1, 경우 2 이렇게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컴퓨터 패키지 돌려보신 분은 조금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시그마 known, 시그마 unknown 뭐 이런 식의 그 아웃풋이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 시그마를 알고 있으면은 아주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시그마 아니까 그래도 대입만 해주면 돼요. 평균치 빼기 제로, 이건 뭐였죠? 혹시 기억나요? 표준 정기 분포라고 하는 평균이 0이고 평균 편차가 1인 그런 분포에다 이렇게 수평 이동시키는 거였거든. 그걸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숫자들을, 그런 수식들을 전부 어떤 통계의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라고 그래가지고 얘기했던 것들인데, 그거예요. 평균 빼기, 지금 제로니까 제로가 됐고, 이건 아는 값이에요. 미완, 시그마 1, 시그마 2는 아는 값이니까 그거에다 대입만 하면은 이런 거는 정기분포를 따라요. 그대로 정기분포에 가서 1.96보다 크냐, 같으냐, 작으냐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죠. 아는 경우. 근데 아는 경우는 극히 없어요.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대개는 몰라요. 대개는 경우 2에 해당돼요. 그런데 여기서 경우 2에 해당되는데, 요 놈이 경우 2에 해당되긴 되되, 요 놈이 혹시 가정을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분산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이런 또 하나의 가정이 들어가요. 통계는 항상 이래요. 가정입니다. 분산이 만약에 같다면은 뮤1과 뮤2가 뮤1 스퀘어와 뮤2 스퀘어 같다면은 이건 F 테스트라는 걸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된다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런 새로운 수식을 만들 수 있는데, 요 수식은 여러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가중평균치라는 거예요. 가중평균치. 그래서 이게 보통 책에 나오는 스튜던트 T 테스트라는 거 있죠?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스튜던트 T 테스트의 공식은 이런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걸 스튜던트 T 테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샘플이 큰 경우에는 정기분포를 다 따르기 때문에 뭐 보면 되는데, 크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요 스튜던트 T 테스트 따르는 요 공식을 쓰면 되고, 쓸 것도 없죠. 컴퓨터가 계산해 주니까.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unknown이면은 방법이 없어요.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돼? 모르면서 동시에 같지도 않아. F-테스트 결과를 해봤더니. 그럴 때는 뭐 통계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각각 표본에서 구한 표본의 표준 편차 혹은 분산을 대용해서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통계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대용을 해서 이렇게 공식이 바뀌어요. S1, S2로 바뀌어요. 그죠? 여기는 그놈들의 가중 평균치로 바뀌었고, 이거는 그냥 대용해서 쓰는데,
이놈도 표본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또 갈라져요. 20보다 크면은 대충 전기분포의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요. 뭐 20인지 30인지는 뭐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20도 안 되는 적은 숫자가 되면은 그때는 비모수 검정법, non parametric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이 있어요. 가는 길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 조금 얘기했지만 분산에 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거든요. 조금 전에. 소위 분산이 같아 달라 하는 거는 F 테스트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Variance Ratio 테스트라고 그러고 그냥 FF 그래요. 피셔가 개발했다는 그 F 분포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재미난, 저는 이거를 논문에 한 번 딱 써봤는데 이건 뭐냐면은 귀무가설, 항상 모든 통계 방법은 가설 필요해요. 귀무가설이 분산이 같아. 분산이 같은 거야, 이거 분산이. 시그마 1 이끌어 시그마 2. 평균이 같은 게 아니라 분산이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분산이 같으냐 안 같으냐를 검증하는 방법이 요 분산의 제곱 나누기 분산의 제곱해 주면 돼요. 요 값이 어떤 분포만 따라주면 되는데 어떤 분포를 따라? F 분포를 따라요. 자유도가 분자의 자유도 빼기 1 해다 분모의 자유도 빼기 1인 F 분포를 따라요. 그래서 요 놈 가지고 조금 전에 했던 평균치 비교할 때 분산이 같아 달라 이런 거 보는 것도 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F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분산 분석에서는 이걸 엄청나게 많이 써요.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은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평균 치료약 A, 치료약 B 뭐 이래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하잖아요. 그럴 때 평균치가 많이 차이가 나면은 약효가 있는 거잖아, 그죠? 두 분 간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전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평균치보다 두 집단의 분산이 와장창 달라져. 지금 이 그림처럼 이 그룹 A는 분산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두 번째 그룹은 이렇게 어떤 약물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분산이 확 깨져버리는, 이렇게 넓어져지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은 t-테스트니 평균치 분석 안 해도 돼요. F만 가지고도 두 분 간의 차이가 있음을, 즉 약효가 있음을 어떤 방향으로든지 해석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F를 좀 알고 있다가 신형 무기로 이렇게 딱 쓰시면은 꼼짝 못해요. 이게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산 가지고 하는 F 테스트라는 게 조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잠깐 설명해드리고 나중에 좀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T에서 마지막 얘기는 페어드 T라는 거예요. 페어드 T,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페어드 T는 우리 순환기나 뭐 내분비도 그렇고 많이 쓰죠. 우리 의학에서 내과에서 특히 많이 쓰죠. 아니면 뭐 외과에도 많이 쓰죠. 저기 흉배과도 쓰고 뭐 마취과에서 많이 쓰고 소위 프리테스트, 포스트 테스트예요. 그죠? 혈당 강화제를 투여하기 전의 값과 그 이후에 다시 반복 측정해서 그 개체에서 측정한 포스트 테스트 결과와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봐야 되는 거 우리 기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혈압 강화제 사용 전 뮤가 쫙 존재하겠죠. 모집단. 강화제 사용 후 쫙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내면은 뮤1, 뮤2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는 절대로 평균을 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왜? 페어링 돼 있기 때문에. 한 개체에서 두 번 측정한 값이에요. 그죠? 이건 통계 용어로는 반복 측정한 값이라고 그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디펜던트한 값이에요. 인디펜던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예에서는 서로 독립된 두 표본의 평균치를 비교하는 거가 t-테스트인데 독립되지 않은, 그 말은 뭐예요? 짝지은이라는 겁니다. 페어드된 데이터인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하는 t-테스트를 하면은 안 됩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바이올레이션이 돼요. 이 결과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프리와 포스트 데이터를 비교하려면은 이놈을 가지고 T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가지고 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다음 예제를 보면은 여기에 D라는 거죠. D.
D바. 그러니까 한 개인마다 차이 내고 차이 내고 차이 내고 차이 내서 그 차이들의 평균치. 그러면은 원래는 U가 두 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비교하는. 근데 실제로 클리니컬 세팅이나 여러분들 실험 세팅은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5분 후에 재고 10분 후에 재고 50분 후에 재고 PaO2가 쫙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렇게 재거든. 그래서 CBR하게 쭉 재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우선은 이건 페어된 데이터냐 아니냐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페어링 됐다. 왜 페어가 문제가 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당연히 이게 무슨 뜻이냐? 왜 페어를 그냥 평균치 내면 안 되냐면은 혈압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았던 사람은 치료제를 준 이후에 혈압이 떨어지지만 계속 높은 경향을 갖고 있어요. 높은 사람은 높은 대로 떨어지고 낮은 사람은 낮은 대로 떨어져요. 그놈을 평균치를 내버리면은 그 떨어지는 정도가 상쇄돼 버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인디비주얼이 갖고 있는 강화 정도를 제대로 반영을 해주지 못해요. 군과 군으로 비교를 해버리면. 그래서 차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차를 이 DI를 만들므로 인해서 요 평균 모집된 차들의 평균인 그 델타지 요거는 이 델타 값은 비로소 독립성을 가지는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통계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이걸 좀 이따가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에 대한 이론이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 그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추가를 해드린 거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리면 어떻게 아까 그 예제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이론 다 없애버려도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 똑같은 얘기죠. 그죠? 아까 이게 PT1, PT2 두 가지 유형에 따라서 결과가 연속 변수로 처리되는 거니까 평균으로 나타내는 것이 협심증의 두 가지 유형의 유형이 두 가지 있나 보죠. PT1, PT2가 있을 때 그 코로나리 안지오의 결과를 다이미터를 한 것이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걸 보는 거죠. 요 밑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SAS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SAS를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통계 결과들은 비슷하게 나타나요. 어찌됐건 SAS 프로그램 짜는 거는 소개할 필요 없죠. 로 데이터를 이렇게 뭐 PT1 첫 번째 환자의 다이미터는 2.8이었다. 두 번째 환자는 이런 식으로 쭉 집어넣는 거죠. 프로그램은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돌리되 이제 SAS에서는 이런 명령을 씁니다. T 테스트. 그래서 프로시저라는 뜻이고 프로시저 T 테스트를 행하라. 뭐 이런 명령이죠. 뭐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이렇게 지정해주고 돌리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어느 뭐 세스페이스에서 돌려도 그렇고 뭐 R을 돌려도 똑같아요. 이 결과를 여러분들은 해석만 하시면 돼요. 해석을 제대로 좀 하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배웠던 거 잠깐 리콜해서 보는 거죠. 즉 여기 보시면 comparison of two means, 그죠? 독립된 두 평균치의 비교다 이런 뜻이고 t-테스트로 한 결과다 이렇게 표시됐고 variable diam 이게 다 읽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diam은 내가 아까 define을 했는데 거기에 종속 변수 diameter라는 변수를 썼어요. 그거를 종속 변수로 놨다 이런 뜻이고 스테이터스가 독립 변수예요. 그래서 PT1 그룹, PT2 그룹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 15명, 15명 혹시라도 이상 있으면 이제 여기서 다 체크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얘는 평균치와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를 계산해 줘요. 그죠? 쭉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해주면 여러분도 필요할 때마다 논문에 갖다 쓰시란 말이죠. N equal 15, mean equal 3.3, 스탠다베이션은 0.57. 하나 그냥 약속이 있어요. 논문에 쓰실 때 이걸 쓰려면은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자릿수가 표준 편차가 하나 더 하위로 가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걸 논문에 쓰시려면 N equal 15, mean은 3.3 아니면 3.31, 스탠드 데비에이션은 0.57 아니면 0.578, 이 정도까지 쓰시라 이런 얘기죠. 조금 값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게 합축적이에요. 일반적인 예예요. 평균이 3.3, 3.6이네. 그러면 0.3의 차이가 난 게 혹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죠. 근데 그 밑에 데이터를 보니까 나는 급해서 이게 P-밸류거든.
probability t 절대값. 이걸 보고 싶은데 앞에다가 뭐 variance, unequal, equal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던 그거예요. 분산, 이 t 테스트를 가는데 어차피 unknown 시그마인데 분산은 모르는데 같다라고 가정할 수 있으면은 요 놈을 갖다 쓰고 같다라고 가정하기 힘들면 요 놈을 픽업해 써라 그런 뜻이에요. 아주 친절하죠. 그래서 같다라면 이 경우에는 똑같아요. 1.44 그죠? 뭐 자유도도 28 똑같아서 별로 재미가 없지만 이론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여기 바로 밑에 그런 게 써 있죠. For null hypothesis죠. H0 귀무가설을 variances are equal. variance가 같다라고 할 때 같다라는 전자에서 봤더니 F 값이 1.04로 나오더라. 이 데이터는 자유도는 분모 분자가 따로 있어요. 14, 14 이렇게. 그래서 자유도가 0.9 뭐죠? 즉, 이거 무슨 뜻이죠? 분산이 같다라고 한 걸 놓고 니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니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은 널널하게 많은 거죠. 0.9, 1 중에서 94%는 뭐 그렇게 나타나 뭐 그런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니 가설, 니 데이터는 베리언스가 같다라는 걸 지지해 준다 그런 뜻이죠. 결국 쉽게 얘기하면 분산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근거로 요 놈을 갖다 쓰는 거지. equal, 그죠? 요 밑에 줄 1.44, 28, 0.15 이렇게 갖다 픽업해서 논문에 쓰시면은 미안하게도 유의성은 없네요. 그죠? 0.05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의성이 없어요. 즉, 이 데이터는 두 PT1, PT2라고 하는 그 두 속성을 가진 집단의 캐로티드 다이아메타를 뭐 쟀는데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마도 원래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뭐 15명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으니 그게 좀 적을 수도 있고 뭐 근데 말해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런 얘기죠. T 테스트 중에서 페어드 T를 하는 경우를 잠깐만 보여드리는 거죠. 이 페어드 T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환자에게 그 2번씩 측정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도자, 뭐 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한 개체에서 같이 검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것도 페어링된 데이터예요. 프리 테스트, 포스트 테스트가 아니라 repeated measurement라고 그래요. 반복 측정을 하는 자료예요. 반복 측정을 하면은 환자가 지금 20명인데 20명의 환자에 관해서 이 두 가지 검사를 했더니 이게 같이 나타나야 되는 정도가 되는지 하여간 심박 출량의 차이가 있는가 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이 사람은 3.8인 사람은 여기서도 3.8이고 그러니까 2.1인 사람은 여기는 2.2가 되고 이렇게 이건 리얼 데이터예요. 저에게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의뢰됐던 데이터들인데 높은 사람은 높은 대로 낮았던 사람은 낮았던 대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페어링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이놈을 평균치 내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평균치 내면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어드 T의 개념으로 분석을 하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스 프로그램인데 보시는 것처럼 캐스, 뭐, 덥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놓고 diff라는 변수를 하나 새로 만드는 거지. 이건 이제 뭐 프로그램마다 다 다른데 요놈 빼기 요놈 차이를 도프로 한 거와 캐스로 한 경우의 차이를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그 놈을 가지고 T 테스트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거죠. 그 명령은 이 경우에는 뭐 proc means라는 걸 썼네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T가 하나인 경우, 평균이 하나인 경우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사실은 여러분들 예제 중에 요거를 드렸습니다만 평균이 하나일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하는데 마찬가지로 귀무가설은 평균이 제로예요. 두 집단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보니까 이 경우에도 죄송하게도 차이가 없네. p-밸류가 0.28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도자를 하나, 뭐 초음파를 하나 이 데이터에서는 그 뭐에 차이가 없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을 여러분들이 유도 논문에 쓰시게 된다는 거죠. 논문에 쓰는 방법은 뭐 그렇게 블라블라 했더니 차이가 없었다. 괄호 열고 t 이퀄 얼마 n 같은 거 써주면 좋아요. n 이퀄 몇 명에서 t가 이 경우에 페어드 t가 마이너스 1.1 p
이퀄을 0.28로 써주면 되게 친절하고 되게 그렇게 안 쓰잖아. 그냥 P가 0.05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가설이 채택되어서 없었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논문 쓰는 건도 나중에 필요하면 또 더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짝지은 마찬가지로 이 페어드 된 거에 윌컥슨 사인 그러니까 비모수인데 이거는 생략할게요. 나중에 비모수를 따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다음 주쯤에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안 보이긴 한데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는 거를 좀 요게 지금 평균치 가지고 얘기하는 길 찾아가기예요. 길 따라가기예요. 요게 실제로 지금 강의한 걸 다 여기다 요약되어 있는 건데 이건 뭐 원서에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잠깐만 잘 안 보이겠지만 보시면은 이 뭐 null hypothesis mu1 equal mu2 그다음에 대립 가서는 mu1 is not mu2 뭐 이렇게 하는 거죠. not equal to mu2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데이터를 컬렉션 해라 해놓고 플로팅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 이제 대충 이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거든요. 플로팅을 해봐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시그마 알아 몰라 모집단에 관한 시그마 대부분은 모른다 그랬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라 알면은 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그럼 요거는 정기분포에 갖다가 팍 갖다 보는 공식이야. 근데 되게 모르니까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죠. 몰라. 모르는 경우에 그러면 두 분산이 같다라고 할 수 있어? yes면 일로 가고 no면은 일로 가라.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yes면은 어디로 가? 여기 가요. 여기 가서 뭐가 돼? 요 공식은 조금 전에 스튜던트 테스트라고 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공식이에요. 걔를 따라가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거는 이제 모르는 경우에는 혹시 커? 이런 얘기죠. 20 내지 30으로 사이즈가 좀 커? 그러면 일로 가고 몰라? 그러면 어디로 가? 디모스로 가라. 그렇게 아까 제가 이렇게 요약을 좀 해드렸잖아요. 그거를 요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마 평균치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따라가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은 이제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여러분들 논문에는 이제 그다음부터 지금부터 얘기하는 아노바라든가 아니면 이제 멀티플 아노바라든가 뭐 멀티베리엇 아나리시스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기본 틀은 이렇게 살짝 잡아놓고 조금 복잡한 얘기로 갈게요. 그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